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과 우물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정리지에 있는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이 부분이죠. 이제 실력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쫙쫙 펼치시고 답을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프린트 첫 번째 정리지 펼치시고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장과 우물. 자, 이 글은요. 바로 갈래가 뭐였어요? 논설문이었죠. 논설문의 갈래 형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바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서가 이제 처음 서자거든요. 처음으로 논한다. 본은 본격적으로 논한다. 결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논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서론 부분에서는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모습이 나왔었죠. 영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의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들어서 있다 하고 중국의 시장의 모습, 특히 이제 상업이 발달한 영경, 바로 중국의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더라 하는 중국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부분을 볼까요? 본론 부분에서는 뭐였어요? 조선의 유통과 재물 사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었죠. 우리나라는 점포의 수가 너무 적고 유통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 하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 이제 비교하고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재물 유통이 중요하다. 점포 한 개가 중국의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물을 유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의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중국의 영경과 바로 중국의 영경 청나라의 수도였죠. 수도와 바로 우리나라의 뭐를 비교해서 시장의 모습을 서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자,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중국의 영경은 어땠다고요? 수십 리 거리를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쫙 늘어서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으며, 그러니까 물건도 많이 팔고, 그러니까 시장도 많이 번성했다라는 얘기지. 시장도 번성했고 또 시장 안에는 또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시장과 소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정도 내거래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되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조그맸다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중국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 2는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몇이었어요? 400m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그냥 좁았다 뭐 그렇게. 어쨌든 점포의 수가 적고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과 소비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유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을 서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물과 재물이 서로 비슷하더라 해가지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서 서로 비슷하더라. 특히 이제 비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추의 방식을 쓰더라. 두 개가 아주 비슷하더라. 어떤 게 비슷하더라. 바로 우물도요. 물을 계속 퍼내면 밑에서 새로운 지하수가 새로 나온다고요. 하지만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이 고여가지고 썩어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된다고? 계속 파내야 된다고. 새로운 물이 밑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우물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물과 재물이 서로 공통적이라고요. 그러면 재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듣고 막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사람의 의견은 어떤다고? 재물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소비를 계속 해줘야, 계속 소비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이 팔려야, 연필을 사람들이 잘 팔리는군 하고 연필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소비를 해야 생산이 된다고. 그럼 생산하면 또 팔린다고. 그러면 또 소비를 한다고. 또 생산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된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물이 퍼내야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재물도 계속 써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생산에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경제가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플렉스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박제가의 의견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공통점 역시 우리가 유추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 결국 뭐예요? 쓰라는 얘기예요. 우물과 재물을 모두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우물도 새로운 물이 팡팡팡. 재물도 계속 소비를 해야 계속 생산이 된다. 알겠죠?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자의 생각을 볼게요. 필자의 생각은 특히 상인을 중요하게 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인을 중요하게 안 봤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우리 중국이 굉장히 번성하다라고 하는 중국의 시장을 보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에 충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꼈다고 했었잖아요. 어떻다고? 사농 공상 중에 맨 마지막만 충성하는 거잖아. 그리고 사치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봤지만 박제가는 뭐를 중요시하게 봤다고요? 바로 상인을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네 부류의 백성 중 하나이지만 백성을 네 부류로 나눴다고 했죠. 사, 농, 공, 상. 사는 선비, 농은 농업을 할 사람, 공은 공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 특히 이제 마지막에 상업을 중요하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상업하는 사람,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 더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돌아가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었지만 이때는 언제예요? 조선시대라고요. 조선 후기라고요. 아직은 그런 우리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을 때라고요.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혁신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제가의 생각은 산업공상 중에 네 부류의 백성 중 하나이지만 그 중 하나가 이 하나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상업이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 여기 사, 농, 공을 전부 소통을 시킨다. 그러니까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30%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박제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해서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제가의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건이 뭐겠어요? 뭐 보석과 화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모있는 물건 뭐예요? 의식주. 우리가 먹고 그리고 입고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거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재물을 사용할 방법과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재물을 잘 사용해서 유통을 잘 할 줄 알고 소비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자가 어떻게 된다고? 유통이 돼야 된다고.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유통이라고요. 그것이 잘 활성화, 즉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박제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글은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했고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역시 우물과 재물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고? 소비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유통이 잘 돼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의 생각? 바로 박제가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프린트 꺼내시고요. 제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 시장과 우물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면 화려함을 칭송하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했었나요?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자, 26페이지의 그 본론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뭐라고 한다고?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는군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비꼰다라는 거죠. 화려한 이 시장을 보고서 시장이 정말 발달돼 있구나.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하는 건 박제가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는군 하고 이제 비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함을 칭송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답은 되지 못하겠죠. 자, 그러니 답은 X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면 떡과 엿을 사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전에 했던 걸 말을 해보자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 같은 지금의 돈을 가지고 간다 한들 떡과 엿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었죠. 왜? 바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2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교과서 26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먹지 못한다. 예, 얘기를 했죠. 재물이 어때? 제대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이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떡과 엿이 얼마인지도 몰라. 얼마로 측정되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줘야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도 몰라. 그 말은 시장이 형성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답은 X가 되겠죠? 자, 3번을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이 나라 안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답은 뭐겠어요? 바로 O가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도 많이 있고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산이 많이 갖춰져 있다. 물건도 많다. 사람도 많다.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유통이 안 된다고요. 생산자가 만들면 뭐예요? 소비자까지 이렇게 팔지는 못한다고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유통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봤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만 부유하게 된다고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27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27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강토 안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안 팔려요. 시장이 활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니까 중국 가서 팔든가 다른 나라 가서 팔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남들은 계속 부유해진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통이 잘 되니까 점점 그쪽에 가서 팔기 때문에 그쪽 나라만 잘 살게 되더라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었죠. 2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결론 이제 위쪽에 조금 보시면 거기 위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답은 이제 5가 되겠죠. 자, 4번을 볼까요? 우리나라의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 간판을 세워 걸어 두어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자,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네요. 점포도 많고요. 물건 이름도 잘 간판을 세워뒀고요. 금빛으로 번쩍번쩍. 이거는 어느 시장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상점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요? 맨 첫 번째 서론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영경을 가봤더니 중국의 시장은 엄청나던데 하는 이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 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번쩍번쩍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부분이었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쩍번쩍한 중국의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의 시장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된 거였죠. 자, 이어서 이제 2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역시 빈칸에 알맞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채우다 보면은 이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이어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이 물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우리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글 보시면 우리 26페이지에 나와 있지. 우리나라는 어떤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시장도 뭐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도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이제 기본 재료는 잘 돼 있다는 거였죠.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방이 수천이어서 인구가 적지,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러니까 물건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좋은 상황인데 어떤다고? 뒤에서 유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인구는 많이 있고 물건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팔 줄 모르더라. 시장과 유통이 제대로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옛날의 성황은 중국의 성황에 뭐를 들었었죠? 우리 중국 성황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의 성황은 어떤다고 해서 유통을 잘했던 옛날에 이제 중국의 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특히 뭐였어요?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멀리까지도 아주 대량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박제가가 좀 이렇게 초점을 맞췄었어요. 이제 우리도 수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자. 유통을 이왕 할 거면
거면 뭐 생수를 한 통 파는 것보다 생수를 100통 팔아야 우리가 소비가 잘 되고 생산이 더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제 부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왕에 유통을 할 거면 대량으로 하자라는 거죠. 어쨌든 옛날에 성황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이거 역시 26페이지의 중국 성황의 예에서 나와 있었죠? 여기 나와 있죠. 옛날에 중국의 성황에서는 쭉 해서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래를 잘했다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건 우리가 뭐라고 해서 보석과 화폐 가지고 쓸모 있는 물건 뭐해서 의식주를 사도록 했다. 유통을 잘했다. 이렇게 잘 바꿨다고 이렇게 유통을 잘했는데 게다가 또 뭘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활성화 잘 시켰다고. 그런데 거기다 대량으로 또 유통시킬 수 있는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멀리까지 이렇게 물건을 유통시켰었다. 누가요? 옛날에 중국의 성황이 해서 중국의 성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였죠. 우리나라는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런 물건을 생산을 이렇게 많이 잘하면서 세상에 잘 내놓지 못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경제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게 시장과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6페이지 역시 그 중국 성황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밑에 얘기하는 부분에서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 이로운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물산도 잘 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쓰지를 못하더라.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유통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시장과 의물에 언급된 중국의 모습.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막 다 암기를 막 해야 된다 막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다 알아두면 되죠.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유통이 잘 돼 있고 화려하구나, 잘 돼 있구나, 멋있구나, 이게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의 상황 다 외워야 된다, 막 비단이 어쩌고저쩌고 외울 필요가 없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서 중국의 모습이니까 뭔가 긍정적인 거겠네. 긍정적인 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겠죠? 보세요. 주택, 수레화발, 배 등 색채와 비단이 화려하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여기 봐봐. 진구래요. 죄송합니다.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이죠. 집도 없고 매겨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어느 상황이니?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중국은 뭔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다 암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아시겠죠? 여기도 보시면 점포 안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뭐 가게 안에 사람이 많구나. 마치 영국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와, 사람이 많구나. 긍정적. 그렇죠? 또 9개의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의 거리에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상점들이 많구나. 긍정적. 그렇죠. 그러니까 상점이 많고 상업이 활성화돼 있고 유통이 잘 돼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면 중국의 모습이구나. 뭔가 이제 유통이 잘 안 되고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뭔가 부정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답은 찾고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주택가, 수레화발, 색채, 비단이 화려하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26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치가 너무 심한데 하고 이제 비꼬는 부분 그 있었죠. 이제 중국 사람들 화려하게 사는 거 보고 하면서 이제 여기 나왔죠. 중국의 주택, 수레화발,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주택, 수레화발,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은 어디예요? 바로 이제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없다. 진주가 안 팔리니까 진주가 소비가 안 되니까 진주를 그러면 안 만들어. 생산이 안 돼. 이건 어느 상황이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겠죠. 또 시장을 갔지만 값이 이게 1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 어디겠어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26페이지를 펼치시면 나와 있어요. 자, 2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제대로 매겨져 있지 않다. 여기 어느 나라의 상황이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는 거죠. 시장이 이제 제대로 유통되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유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안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연극을 관련하면 인파와 같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맨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연경 시장을 얘기하면서 나와 있죠. 서론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뭐뭐인 것 같다. 이제 비유법, 특히 이제 뭐뭐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서 직유법을 써서 이제 어땠어요? 점포 안에 사람이 아주 많더라, 빡빡하더라,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9개의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의 거리에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들어서 있다. 이 상점이 발달된 모습. 이거 역시 어딘 부분에 들어있어요? 처음에 연경 봤을 때 충격스 받았던 중국의 모습이죠? 여기죠. 이제 처음 부분, 서론 부분에서 연경의 9개의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의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들어서 있다. 상점이 엄청나게 발달한 상점이 많구나. 시장이 활성화된 와, 중국 청나라의 연경의 모습을 봤구나. 연경 청나라의 수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화 충격 받고 온 부분에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럼 뒤에 이제 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왜냐면 독서 지문이니까 이제 글을 어떻게 전개하는가가 중요해요. 이미 다 했다. 보시면 이제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이거 뭐 활용한 겁니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답법이라고 이제 물어보고 서로 답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문답법 물어보고 답하면서 글을 전개해가는 방식이요. 자, 문답의 방식 하면서 조선의 풍속을 비판하고 있다. 자, 문답의 방식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질문하는 곳이 나오면 되겠죠? 발음을 또 이상하게 안 나게. 자, 여기 나왔죠. 왜 그러한가? 여기 질문을 했죠. 여기 봤을 때,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쇠퇴했을까? 하면서, 검소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검소함은 진짜로, 이제 여기 나오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검소함,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서 못 쓰면서, 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검소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하는 거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문답법의 방식을 활용해서 조선의 풍속을 비판하고 있다.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중국과 그리고 조선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자, 구체적인 사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를 많이 들고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가 부분을 보시면 중국의 시장은 이렇게 엄청나더라 하고 중국의 예가 여기 쫙 드러나 있지. 중국은 어때? 시장을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더라 하면 중국의 예가 여기가 드러나 있죠. 중국의 예는 중국은 번쩍번쩍 하더라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는 어떻다 이렇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도 뭐 많이 있고 그리고 물건도 많이 있지만 유통도 안 되고 그렇게 뭐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에 쇠퇴하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그냥 여기까지 쭉 가도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예니까 그 활성화되지 않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뭘 들고 있어요? 중국의 예, 우리나라의 예. 근데 어디가 더 좋다고? 이제 이 사람의 생각에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중국을 본받자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내용이었죠. 자, 그랬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예를 제시했다. 그렇지? 중국의 예, 우리나라 예. 서로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볼까요? 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비유적인 표현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특히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 조선의 경제가 지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을 계속 퍼내야 새로운 물이 계속 밑에서 나와서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물이 계속 순환이 되는 것처럼 물은 계속 파내야 된다. 그것처럼 어떤다고 재물도 써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옷을 소비가 안 되니까 입지 않으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을 안 하더라. 비단을 뜨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안 되더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뭐 하고 있어요? 조선의 경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소비를 너무 안 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역사적 인물의 견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시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의 견해, 역사적 인물이 공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자는 왈, 뭐 맹자는 이렇게도 말했답니다. 맹자는 왈,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의 견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건 나와 있지는 않죠. 단지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나? 이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이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배웠었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이제 옛날 성왕의 예를 들면서 하는 거 있었죠. 그거는 옛날에 예시를 들면서 하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역사적 인물이 등장했다. 역사적 인물의 예시를 들고 있다. 알겠죠? 역사적 인물의 견해는 아니에요. 견해는 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국의 성왕은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이 나오면 이제 그게 견해인 건데, 우리 이제 그래서도 이제 견해는 나와 있지 않고 예만 나와 있었죠. 일단 이제 여기 지문만 가지고 보면 일단 뭐 역사적 인물도 없네요. 여기 빼버렸네요. 이 지문에서는. 와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항상 그 지문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답이 이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끌어와서 조선 사람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여기 가 부분을 보시면 가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하고 이제 큰 따옴표가 돼 있잖아. 그치? 큰 따옴표가 나와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 된 부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말을 직접 인용했구나. 자, 뭐라고 했니?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산업공상 중에 마지막에 있는데 그 상업만 중시하는구나. 하하, 이건 뭐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비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직접 인용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되게 낮게 보고 있구나. 말단의 이익이라며 낮게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죠. 그럼 여러분 독서에서 내용일치 문제면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니까 가만 보세요. 가만. 알겠죠? 딴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우고, 와우, 지웁시다. 지워버려. 자, 이렇게. 자, 가 부분만 보세요. 가 부분은 이제 그거죠. 이제 중국 시장 화려한 거 얘기하고 뭐 일부분. 자, 그러면 1번에 우리가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중국의 상점들은 외관을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자, 그렇죠. 외관을 화려하게 꾸며 놓았죠. 여기 보시면은 어때?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번쩍번쩍. 자, 그리고 큰 길이는 따로 반잣집을 더 설치해서 붉게 칠해 놓았고 또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있더라 하는 나와 있죠. 중국의 상점들은 외관을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이제 이게 맞는 게 되겠죠. 내용 일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산업공상의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가 산업공상의 구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쭉쭉쭉쭉 보시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네.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의 구분이 없나요? 중국과 달리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공상의 구분이 있다. 일단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산업공상의 구분을 없다. 그런 것도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의 내부류의 백성의 하나이지만 상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봤을 때 백성을 내부류로 나눈 거죠. 뭐라고? 산업공상 나눴네. 우리나라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일단 중국의 산업공상 구분 나와 있지 않죠. 이 지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의 구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산업공상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하고만 일치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중국의 시장을 모습을 보며 부러워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부러워한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깔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 사람들은 제일 낮은 상업을 중시하잖아 하면서 굉장히 깔본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승상하는 것 하고 굉장히 말단인데 밑에 부분인데 상업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비꼬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상업을 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천하게 여기는 거지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 게 되겠죠. 자, 중국의 시골은 연경과 달리 상점이 길게 늘어서 있지 않다. 중국의 시골 어떤다고 했어요? 연경은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중국 청나라의 수도였죠. 여기 수도. 자, 수도는 일단 이렇게 화려해요. 화려하다. 와우, 화려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그걸 보는 거였잖아요. 중국의 시골. 시골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쭉쭉쭉 여기 보시면 시골도 마찬가지로 시골도 also 여기 영어로 also도 같이 to. 자, 그러니까 수도도 화려하고 시골도 이렇게 가선을 두른 것처럼 가선 얘기를 했죠. 온 옆에 여기 가장자리에 두른 것처럼 선을 두른 것처럼 길이 있으면 길 옆에 이렇게 시장이 쫙쫙쫙쫙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동대문이 이제 야시장 열리죠. 야시장처럼 이렇게 팍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맛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골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중국의 시골이 연경과 달리는 아니죠. 연경과 마찬가지로 상점이 길게 늘어서 있지 않다도 아닌 게 되겠죠. 자, 동양묘와 융복사에서는 매일 시장을 열어 진귀한 물건들을 판다. 이거 아니죠. 여기 나와 있죠. 동양묘와 정양묘. 묘가 뭐예요? 묘자가 이제 사당 묘자예요. 사당 묘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신을 모신 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을 모시는 거. 사당 묘자고, 그리고 이제 융복사, 이게 절사자니까 절. 등지에서는 어떤다고 이제 매일 시장을 열었나요? 그런 내용 아니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시장을 열은 거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매일 시장을 열었다.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여기 3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나를 참고할 때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를 참고할 때 기역이 뭡니까?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 라는 거였죠. 왜 궁핍해 갈까요? 왜 why? 답은 바로 위에 있어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 요거의 이유를 대보세요. 하면은 요 위쪽을 일단 보는 거, 앞뒤를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뭐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일단 앞뒤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앞부분 볼까? 나와있죠.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줄 모르기에, 여기 생산할 줄도 모르고, 돈을 만들어낼 줄도 모르고, 또 돈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가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일단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답 찾았어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의 백성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가느냐 했을 때 1번. 자, 지나치게 검소하여 물건이 있어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여기 나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검소함을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검소함이다. 그게 검소한 것이다 라고 박제가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죠?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을 열심히 아끼고 쓰지 않는 거, 그게 검소한 거지. 이 사람들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제 중국이 엄청 발달한 거 보고 저기 나라는 사치가 너무 심한데 우리는 검소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너네들이 말하는 그 검소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검소함이 아니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검소함이 이런 거라는 거야. 물건이 없어서 우리의 검소함 이런 거라는 거야. 진짜 물건이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만 원이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이 없어. 그래서 못 쓰는 거야. 그럼 그냥 가난한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소한 것이다 라고 잘못 말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보시면 여기서 지나치게 검소하여 물건이 있어도 쓰지 않기 때문이다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소함이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죠. 아니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망하는 검소함은 바로 이제 가난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 쓰는 거, 그건 그냥 가난한 건데 우리가 검소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잘못 말한다는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검소해서 물건이 있어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이제 아닌 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화려한 비단을 좋아하는데 사치가 심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사치가 심하다 라고 말하는 건 바로 뭐였어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야, 중국 저기는 사치가 심한데 이렇게 말하는 데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검소하다라는 요 글에서 사용한 검소하다는 것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검소함이라는 것은 애들이 자꾸 헷갈려서 자꾸 물어봐서, 이제 검소함이라는 것은 또 100만 원
물건이 있음에도 안 쓰는 거, 우리가 아끼고 안 쓰는 거, 그게 검소한 거지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박제가. 이 사람들아, 그게 검소한 것이지 지금 너네들은 검소한 게 아니고 그냥 가난한 거야, 이런 거야. 뭐라는 거야?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100만 원이 없어, 그래서 못 쓰는 거야. 그럼 뭐예요? 가난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검소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그게 검소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너네는 그 검소함 때문에 그러면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검소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가 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산의 종류가 적기 때문이다. 요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상황 괜찮다라고 말했었죠. 여기 나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이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우리나라의 생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산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생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궁핍해 가는 것이다 라는 건 맞는 답이 아닌 게 되겠죠. 자, 4번에 볼까요? 우리나라는 땅은 넓지만 그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쇠퇴하는 것이다. 그런 거 없죠. 나와 보시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이어서 지방도 아주 넓고 인구가 적지 않고 인구가 많다.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쇠퇴한다는 요 발언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물건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인구도 어느 정도 있는데 단지 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궁핍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능형 4번 있죠? 이게 고난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볼까요? 자, 이 이제 보기의 글은 바로 누구의 글입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박지원, 바로 이제 허생전이라고 하는 글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박지원은 누구였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시장가 우물이라는 박제가의 스승님이죠. 그러니까 서로 노선이 똑같아요. 똑같이 실학자고 똑같이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발달한 청나라를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펼쳤죠. 특히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왜냐면 특히 조선 후기에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박제가하고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이런 이제 실학 사상이 많이 반영된 실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실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병자호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배울 건 또 배우자 라고 하는 거였죠. 역시 이제 우리 생활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박지원의 생각이었고요. 박제가하고 이제 동일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허생전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양반이 무능하고 당시에 이제 조선 현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제 배우지 않는 청나라를 무시하기만 하고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다 막 이렇게 무시하기만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생이 이제 어떻게 이제 조선의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당시의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관점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아시죠? 이제 A하고 보기에서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식, 일단 A에서는 뭐였어요? 바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 유통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되지 않더라. 이제 궁핍해 가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허생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허생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죠.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배, 뭐 수레 이렇게 대량으로 뭔가 유통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실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무라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유통이 되지 않지요. 그렇지,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지요 라고 이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죠. 제대로 이렇게 물자가 돌지가 않더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릇 천냥은 적은 돌이나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냥이 열이다. 자, 백냥이 열이니까
100가지의 물건을 우리가 어때요? 우리 독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독점하는 시장이 제대로 유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100가지 물건을 100냥으로 쪼개서 산다는 거예요. 1000냥이면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하기는 힘들지만 10로 쪼개가지고 100냥을 10로 쪼갠 다음에 10가지 물건을 우리가 독점을 하자. 그래서 단위가 적으면 굴리기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우리가 10가지 물건이나 샀으니까 하나를 독점을 못하더라도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마한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 아니요 되게 만냥을 가지면 적게 한 가지 물정을 독점할 수 있기에 어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냥 빌려달라고 이제 하는 대목에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냥을 빌리러 가요. 여기 보시면 허생원이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겠다. 양반이지만 돈을 벌어야겠다. 나와있죠. 가난하고 무능한 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여기 이제 와이프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빌려야겠죠. 누구를 빌려야겠어요? 이 최고의 당시에 부자였던 변 씨한테 가서 돈 좀 만냥 좀 빌려주시오. 기분이 만냥 하면서 이제 열심히 혀를 굴려야겠죠. 이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냥을 내가 가지게 되면 자, 술에면 술에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거울이면 한 거울 전부 마치 청청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술에면 술의 전부를 내가 독점할 수 있을 것이고 만냥만 있다면 기분이 마냥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배도 독점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거울도 독점할 수 있을 것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만냥이 있다면 여러분이 편씨 당신이 나에게 기분이 만냥을 해주시면 내가 무태서 나는 것 중 10,000가지 물건 중에 한 가지를 독점, 또 물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독점, 이렇게 또 아니면 10,000가지 약재 중에서 또 하나를 독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만냥을 하시면 내가 한 가지를 이렇게 독점을 할 것이요. 그 독점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의 물종이 한 곳에 딱 묶여있는 동안 독점이 됐으니까 유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유통이 지금 잘 안 돼. 안 되니까 독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 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한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하나 독점을 했어요. 근데 유통이 잘 된다면 연필이 뭐 부산에서도 살 수 있고 대전에서도 살 수 있고 서울에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 유통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죠. 배하고 수레가 제대로 지금 잘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유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 내가 슬그머니 지금 어떤다고 그래서 독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뭐 연필을 하나 독점을 해버렸어요. 서울에서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은 부산에 사는 사람은 연필을 살 수가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유통이 또 잘 안 되다 보니 또 대전에 사는 사람은 연필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독점하는 방법을 쓰면 나라가 병들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나는 독점을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독점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별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외국에까지 수출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야. 유통이 잘 안 돼. 수레도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 나라 안에서도 수레 같은 게 없어. 대량 유통 같은 거 안 돼. 그러니까 온갖 물화가, 온갖 재물과 물건이 바로 제자리에서만 쓰이고 사라지더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독점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식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물건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 생산자가 생산하면 그 자리에서만 생산되고 끝나더라. 이런다는 거예요. 생산되고 저기 대전으로 간다든가 저기 부산으로 간다든가 저기 제주도로 이런 식으로 소비하지를 못하더라. 소비자까지 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유통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 라는 지금 단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아닌 거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해서, 자, 기교라는 것은 이제 지나치게 형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필을 만들었는데 연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그 기술을 아주 받드는 거예요. 야, 연필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우와, 연필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병들었다. 뭐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죠? 또 외국과의 교류로 인해서 국내의 물자가 모두 반출되고 있다. 외국과 교류가 활성화돼 있다. 뭐 그런 내용 아니죠. 오히려 활성화돼 있지 않잖아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으니까 유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류가 잘 안 돼. 물정을 독점하는 장사치들 때문에 상업이 황폐해지고 있다. 당시에
근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고 이렇게 유통이 안 되니까 내가 독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면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독점의 방법을 만약에 쓴다면 나라가 병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지금 현재 이렇게 독점에서 황폐화되고 있다는 아니야. 내가 이 방법을 써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또 농사 짓는 방법이 형편없기 때문에 농사를 왜 이렇게 못 지어? 자, 그래서 백성들이 궁핍하다. 이런 내용도 드러나 있지 않죠. 자, 그러면 답은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서술형 볼까요? 윗글에 드러난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자의 유통과 같이 연결을 하면서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재물도 써야 계속 써야 된다. 왜? 우물처럼 우물이 뭐라 그랬어? 물을 계속 퍼내야 밑에서 새로운 지하수가 뾰룩뾰룩 나와가지고 또 물 이렇게 새로운 물로 갈아지고 또 갈아지고 하지만 그렇게 물을 계속 길어내지 않으면 물은 고여서 썩어버리고 말라버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물의 특징이에요. 그것처럼 하죠. 마찬가지로 재물도 이렇게 써야 계속 소비를 해야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고 계속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공통점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우물과 재물은 모두 쓰지 않으면 고갈되고 쓰면 쓸수록 늘어나게 되더라. 물도 계속 쓰고 퍼내야 밑에서 지하수가 퐁퐁퐁 나와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처럼 재물 역시 물 계속 소비를 계속해. 연필을 계속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그거 연필이 잘 팔리잖아 하고 계속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연필 또 사자. 연필을 또 사요. 연필이 또 잘 팔려. 그러면 또 더요? 그럼 또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시장과 우물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시장과 우물 다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윤리적인 소비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얘들아 안녕.